자, 반갑습니다. 제9주차 일제강점기 부산의 도시와 사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네요. 한 학기 후반기가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어, 전체적인 부산의 어떤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소견이 작은 의견이라도 생기는 기회가 된 거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의 도시화 사회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 근대 시설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뭐 자주 접하잖아요. 그 부산에 다니다 보면 부산은 근대 도시이기 때문에 근대 시설물이 참 많은데, 지금 남아 있는 건 남아 있고 아니면 사라지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억이나 추억 속에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많아요.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전차를 탔거든요. 전차도 타고, 또 부산의 동네 온천, 일본식 뭡니까, 건물로 되어 있던 이런 데서 온천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사라졌죠. 그렇지만은 그런 기억들을 뭐 되새기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근대화가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부산이 모습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 우리 전차, 극장, 온천, 공원 등 부산의 근대시설의 연원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학습 목차는 보면 전차로 변천정, 부산극장 뭐 등등등등 부산의 주요 시설 일체를 알아보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사진이 나오네요. 자, 이게 어디냐 하면요.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 저기 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근데 이 길이 뭐냐면 이게 지금 전차선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차선이 또 나와 있는데, 이게 대청동이에요. 대청동에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전차로가 있고요. 차가 다니고 했어요. 이 전차를 보면은 보통 본래는 이 부산부 해가지고 광복동 일대의 전차가 가장 유명하죠. 그 장수선이라 그러죠. 장수선. 그래서 이 장수선에 그 요 길, 요 장수선의 한 길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있고, 이제 이거 이후로 계속해서 쭉쭉 영등포, 범일동, 예, 범일정선 해서, 또 목도선은 옛날에는 영도를 목도라 그랬어요. 목도선. 그 다음에 이 동래선, 이래가지고 이 쭉쭉 만들어지는데, 역시 동래선이 이게 가장 길겠죠. 온천장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청동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은 이 동척이, 저기 부산 근대역사관 있죠. 근대역사관 그 길입니다. 이 길이. 이 길이. 그래서 위쪽 방향이 지금 올라가는 토성동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밑에가 지금 이 부산 우체국 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차는 이제 부산에는 이제 1924년 현재 한 5개 정도의 전차선이 있었고요. 본래는 이 조선화사전기라고 해가지고, 조선화사전기가 원래는 이 전차 1915년, 17년 이럴 때 했은 운영을 했어요. 왜 전차로 움직이니까. 그러다가 1938년인가 이 남선합동 전기 주식회사가 이렇게 인수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1943년인가에 조선전력관리령에 따라서 조선전력 부산지점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한국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은 대청동 전차로다. 여기가 이제 대청동인데, 여기서 쭉 가면은 이제 송도란다. 저기 구덕운동장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한 바퀴 왼쪽으로 꺾으면은 광복동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전차로인데요. 왼쪽이 온천장입니다. 지금 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해볼까, 왼쪽으로 지금 하고 반대쪽으로 지금 온천장이 왼쪽에 있죠. 왼쪽에. 지금은 사실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온천장에서 서문, 동네, 사대가 지금 말하면은 교대죠, 교대. 나무납, 거제리, 그죠? 거제리. 그 다음에 그때는 신좌수영 이래가지고 거제리 다음에 신좌수영이 있었고 부전. 그러니까 이 신좌수영이라 그러면은 지금의 아마 그 전포동 입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기 송상현 동상 입구 한 그죠? 거기 신좌수영이고 그 다음에 부전동 우리 잘 안 거고 요즘 보는 부전동 그죠? 그 다음에 차고 지금의 범내골 광무교 하는 요거는 범내골 근처 같아요. 범일동 조방시장 앞이겠죠. 조방 앞 그죠? 좌천동 부산 진역 고관 또 초량 입구 그죠? 초량 입구 영주동 부산역 앞 그죠? 대교동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교동이 부산대교죠. 부산대교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1호선이 여기 지금 1호선하고 거의 같아요. 요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 지금 뭐 영도 입구로 가가지고 영도선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남포동, 충무동, 토성동, 시립병원 그죠? 토성동 시립병원인데 이게 지금 지금 부산대학병원 근처로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판소, 그 다음에 부용동, 그죠? 부용동, 그 대신동, 이렇게 해가 구덕운동장까지 가는. 이거는 62년도지만은 일제시대의 그 라인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까만 거는 기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시청, 옛날에는 시청이 저기 지금의 롯데백화점이 여기 지금 롯데백화점 자리입니다. 롯데백화점 시청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거의 우리 지금 1호선하고 거의 비슷한 라인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면은 요거는, 자, 이게 동래역터입니다. 전차 동래역. 전차가 이렇게 있고, 동래역. 그죠? 지금은 뭐 엄청 달라졌겠습니다만은, 1909년, 그죠? 6월 29일. 이렇게 되죠. 1915년, 그러니까 1909년에 우리나라 전기 사업이 시작이 되고 부산에 1915년 11월 1일에 부산진하고 동래 간에 운영되었던 그죠 동래역이라는 거죠. 1915년 11월 1일 이거 기억하시고요. 1968년 5월 20일에 이렇게 기억 속에 사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차는 우리 부산의 전차는 1915년 11월 11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17년에 조선화사전기가 장악하면서 전체 라인을 만들고 24년에 5개 선을 완성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장수통 지금 광복동입니다. 광복동. 우리가 쭉 이 라인이 뭐냐면 오른쪽이 지금 아마 오른쪽이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토성동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이 용두산 공원이고 왼쪽이 지금 이제 저기 자갈치 시장 쪽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상당히 넓죠. 지금은 상당히 상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좁아졌는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길이 넓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거리죠. 그래서 이게 지금의 어디냐? 여기가 쭉 가면 우리가 용두산 공원 오른쪽 올라오면 용산 우리가 왜 광복동 쭉 가면은 왜 광장이 있잖아요. 그런 광장 거기 저기 탁 동상도 써 있고 하는 그 라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앞에가 지금 그래서 요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대강로고 쭉 올라가면 여기 이제 지금의 그래서 미화당 백화점이 요 자리에 오른쪽 여기 미화당 백화점 약간 여기 요 정도가 미화당 백화점이고 여기가 왜 지금 뭐 동상 같은 거 쓰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그죠? 항상 그래가 있고 하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제 대각사가 나오고 동주여상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 쭉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 족발골목도 있고 그죠? 그죠? 예, 됩니다. 자, 그 정도 거리라는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부산극장입니다. 이게 부산극장이요.
제가 이 부산극장을 보면 이, 이 부산극장이 이렇게 이제 부산이 있는 이 남포동 지역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해안가가 지금이 어디냐면은 그래서 부산극장이 지금 아시잖아요. 부산극장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그죠? 여기 좀 걸어 내려가면 여기 큰 길이 있고 그죠? 여기 그 남포동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극장이 여기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바다였어요. 바다. 예, 바다였어요. 그래서 부산극장은 1931년 31년에 이제 여기가 그 매립이 되는데 매립이 되고 난 다음에 훨씬 매립 지역에다가 이제 그 새로운 그 건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산극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극장은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자갈치 일대를 매립하고 지금의 그 다 그 지하철 1호선이 가는 것도 다 그 바닷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들면서 부산극장이 지어집니다. 충무로이가에. 그래서 1951년에 6.25 때는 제10회 11회 국회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임시국회 사무실로 그 부산극장을 썼어요. 지금도 부산극장이 있죠. 예, 지금도 가면은 뭐 부산극장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 부산극장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자 부립병원 여기 어딜까요? 부산대학 토성동 부산대학병원입니다. 원래 부립병원은 어디 있었냐면 광복동에 있었어요. 광복동 그 아까 광복로 있잖아요. 그래서 영두산공원 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로얄 호텔인가 뭐 호텔 큰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아로마 호텔 있는 거기는 그 영사관 자리고 부산 부청 자리고 조금 오른쪽 더 올라가 가지고 로얄 호텔 있는 자리가 부립병원이었는데 이걸 1934년에 현재의 부산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부산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산대 병원은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그 정축을 해서 현재 부립병원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시립병원이었어요. 시립병원이었는데 그 60년대 이후에 부산대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부산대 병원은 시립병원에서 온 것이다. 이게 나중에 부립병원이 시립병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 시립병원에서 한 부산대병원, 지금 토성동에 있는 그 병원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게 뭘까요? 부산우체국입니다. 부산우체국. 요 지금 부산우체국은 요게 지금 불탔어요. 요게 1950년대인가 불타가지고 그 지금 요 바로 뒷자리로 옮겼어요. 본래 이 자리가 1905년에 여기 매립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이 매립했을 때 여기 지어진 아주 매립 신정에 지어진 그야말로 큰 그 르네상스식 건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죠? 이게 1950년대 불이 불타가지고 요 바로 뒤로 지금의 부산우체국은 요 건물 바로 뒤에 새로 신축한 곳입니다. 근데 옛날에 고풍스런 이런 게 다 사라졌다니 좀 아쉽죠. 부산 우평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해 보입니다만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 우체국은 1895년에 만들어지는데 1895년인데 1905년에 이제 일본 부산 우체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을사보호조약 직전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 전쟁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통신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빨리 을사보호조약 이전부터 먼저 이걸 자기 걸로 소유화 시켜버려진 거죠. 그래서 부산우체사 및 부산정보사가 일본 부산우체국으로 벌써 을사보호조약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게 참 아쉽게도 좀 불타 없어지고. 자, 이거는 경남 상공장려관이라는 곳입니다. 상공장려관. 그래서 상품 진열관이라는, 이게 장려관, 산업장려관이고 상품 진열관이죠. 그죠? 상품 진열관이었다가 나중에 상공장려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공장려관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뭔가 산업을 장려하고 이렇게, 그래서 부산 상공회의소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 박람회 전 성격의 행사가 열리던 곳인데, 그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로 자기들의 어떤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을 도모하던 이런 곳이었고, 조선인들의 어떤 참여는 이제 일제강점기 한 30년대 되면 활발히 참여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주로 일본인 중심의 상공장려, 그러니까 중앙동에 있죠. 그죠? 일본인 도시였죠. 만약에 있었다면 이게 상공장려관이 제대로 조선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면 어디 나와야 됩니까? 서면 정도에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상공장려관이 자리가 이제 그 오늘날의 뭡니까?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이런, 그죠? 중소기업 육성의 어떤 기업 연합체, 그러니까 연합해서 장려하는 정부기관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영도대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영도교 여러분 다 보이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도진교라고 돼 있죠. 도진교. 그죠? 도진교. 걷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지금 본래는 이쪽이 지금 남포동이죠. 저기 영도인지 참 헷갈립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쪽이 이제 여기 남포동 쪽이라 보고, 여기 영도 지금 보면 다 이게 영도가 부산부였어요. 영도가 이제 부산 일본인들이 살던, 일본인들이 개발한 지역이, 영도가 본래는 말 키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살다 보니 이게 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1930년대 되면은 조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 그러니까 자꾸 사회주의 혁명 일으키려고 그러고 그런다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이 7,500만 원 정도를 국민구제 사업이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채권 발행을 허가받아 가지고 7,500만 원을 했는데 그중 한 6,800만 원인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360만 원이 부산에다가 배정이 됐는데, 부산 경남에다가 국민구제는 조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뭘 한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 사는 이 동네에다가 다리를 넣는 이런, 지금 영도다리라 해서 지금 멋있게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로는 상당히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만은, 동원이 됐습니다. 기술 동원 됐습니다만은, 이걸 만들면서 36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본래는 이제 조선 사람들 재난이라든가 이런 걸 구조하라고 준 건데, 일본 사람은 결국은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식민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로 그렇게 겉으로 보면 영도대교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알맹이를 보면 일본 사람을 위한 그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진주에서 지금 여기 지금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이죠. 이 도청입니다. 도청인데 경남도청이고, 경상남도라는 지명이 생긴 1895년이죠. 을미개혁 때 경상남도 13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경상남도가 도청은 본래는 진주에 있었어요. 진주가 왜 진주를 했을까요? 도청을 진주로 한 것은 부산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있고, 그죠? 일본인들이 이상하고, 근데 진주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병영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군인들, 그렇죠? 군사적인 요충이죠. 그래서 부산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인들이 있다 하지만은 도청은 진주로 했었는데, 이제 부산에서 자꾸 이제 일본인들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마산이라든가 이런 데 옮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산은 또 조선인들이 세요. 조선인들 일제시대에도 조선인들의 자본가들이 일본인들을 거의 압도하는 이런 지역이 바로 마산이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센 곳이 어디냐? 부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도대교나 이 경남도청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결국 그 일본 사람들이 끌발이 있는 곳에, 힘이 있는 곳에 자기들의 모든 세력이라든가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식민지였다는 거,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영도대교 도진교죠. 자, 이게 들어요. 지금도 들고 있잖아요. 한때는 이거 안 들었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이거 다시 들게 만든 지가. 이 명물이라 해가지고 옆에 영도대교라 그러고, 본래는 이게 부산대교예요. 부산대교인데 부산대교를 따로 만들었죠. 옆에다가 만들고 나서 요거는 영도다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썼는데, 지금 이제 영도다리 다시 그 오후 2시만 되면 이렇게 드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주 볼 수 있어요. 한 2시에 가서 그 일대 한번 답사하는 거 상당히 괜찮아요. 늘 얘기하지만 저랑 한번 답사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상황이 이래 돼서 답사, 이 말보다는 직접 가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참 좋은데, 한번 그런 기회가 있을런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이 보면은 이게 그 당대의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대요. 이걸 끌당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게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기술이었는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때 그 영도다리 누가 만들었냐 하면 조선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최근에 막 자랑하고 설계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일본 사람들이 했고요. 그분은 이제 옆에서 도와주고 이랬는데, 뭐 어차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설계하신 분이 참가를 했으니까 그분이 이걸 만든 거다 이렇게 해도 막 우리는 그렇게 믿어주고 하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당대 일본인 기술들이 총망라된 이 영도다리입니다. 자, 동래온천인데, 이 온천은, 이 동네 지역은 본래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별로 저기 이렇게 뭐 즐기질 않았어요. 왜냐면 조선 사람 사는 데는, 조선 사람은 기타나이란 말이 더럽다는 건데, 조선 사람 더러워서 조선 사람은 그때 안 산다 이런 식인데, 그게 중국 사람하고 좀 달라는 게, 중국 사람 같으면 조선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살 거예요. 연변처럼.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중국의 지배를 받았으면 우리가 사실은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역에 다 중국인들이 살기 때문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하고 어울리기 싫었던 천만다행이죠. 어울리기 싫어해가지고 자기들은 부산부 지역, 지금의 광복동 일대에 살고, 조선인들은 동네에 살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온천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유명했던 동네 온정이라고 있는데, 이 온정을 조선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임차권을 얻어요. 그래서 1883년에 임차권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임차권을 얻었다가 이 지나가는 조선 여자들을 자꾸 일본 남자들이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수소에서 이놈들 진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폐쇄했다가 1895년에 다시 이 온천장을 개장하고, 그때 다시 일본한테 임차권을 줍니다. 실제로는 83년에 일본이 개발을 했지만은 실제는 1895년부터 개발한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일본 사람들은 또 해운대 지역, 해운대 바다가 좋죠. 그런데 해운대에는 온천이 또 유명합니다. 지금도 해운대 온천이 유명하죠. 그래서 동래 온천과 해운대 온천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해운대와 동래 온천을 두 군데를 온천 지역으로 설정하고, 그것 때문에 이 전차를 놓은 거예요. 쉽게 가라고. 조선 사람하고 섞이지 않게 그냥 바로 갈 수 있게. 요즘 같으면은 뭐 금강산 관광처럼 막바로 그냥 저기 북한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게 막바로 전차 타고 막바로 동래 온천 갔다가 부산부로 돌아오는 이런 그 뭐야 라인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다음은 자 송도 해수욕장.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이죠. 제주도 해수욕장.
일본 마쓰시마와 비슷하다 해가지고 송도라 불렀고, 그래서 저는 이 송도 해수욕장이라 이름을 좀 바꿨으면 해요. 예, 아직까지도 송도 좀 너무 전통에 대한 그거지만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송도 해수욕장 쭉 있고요. 그죠? 여기 언덕에다가 언덕 위에 그죠? 언덕이 보이죠? 언덕 있고 여기 이제 선착장이 있고 이쪽 거북바위가 이쪽에 있나요? 이쪽 이 정도 거북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상당히 부산의 명소 이래가지고 이 지금 여기는 배를 띄우고 다니죠. 여기 쏙 들어왔죠. 물이 쏙 들어온 부분 여기 요즘부터 가둬가지고 지금 아마 여기는 저도 여기서 그 저기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그 노젓고 보트를 탔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네, 최근에 최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 송도 해수욕장이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최초의 해수욕장이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송도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운대에 밀렸습니다만 한때는 송도가 가장 괜찮은 부산의 해수욕장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게 뭡니까? 부산 수원지죠. 우리가 아는 성지곡 수원지입니다. 이거 성지곡 수원지가 이 지금 부산 수원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일제시대가 아니고 우리 대한제국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 1907년 4월에 그죠? 고종 때 헤이그 밀사 사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착공을 했는데 그만큼 이렇게 본래는 하려면 수정동하고 여기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같이 먹어라라고 대한제국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던 건데 이제 나중에 다 일본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성지국 수원지라고 요즘도 많이들 가죠. 성지국 수원지. 그래서 이 1909년에 9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인구가 4만 명이었는데 이 물 저장 용량이 30만 명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앞을 내다보고 만든.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많이 하지만 하나 배울 점이 있다면 이 백년 대계라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점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미래에 얼마 정도 인구가 늘어날 것 같고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간도 협약 있잖아요. 간도 협약 때도 1909년에 간도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간도 땅 떼줬잖아요. 그 장춘선 경도선이라고 하는 철도 그 부술권을 주는 대신에 그런데 거기 1909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경도선을 연결해가 함경선과 연결한다 되어 있어요. 함경선. 이 함경선 철도가 1934년에 나와지거든요. 그러니까 20 몇 년입니까? 1909년이니까 약 한 25년, 그죠? 어떻게 됩니까? 25년 정도 되죠. 그 25년 정도 되는 그 세월을 이렇게 미리 함경선하고 경도선을 연결할 걸 알면서 간도 협약을 맺은 거예요. 1909년에. 그러니까 34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알고 1909년에 맺었어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 배울 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런 걸 했던 점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대천공원입니다. 대천공원. 한때 대천공원이 유명했어요. 대천공원 충무동 광장이에요. 지금의 서구청 자리고 충무초등학교가 있는 자리인데 부산 일본인들이 우리가 공원 개념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져요. 1910년대 공원이 만들어지는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이 공원 문화를 통해서 광장 문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근대에 있었던 서원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이런 거리에서 광장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광장에 이게 사실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이 상당히 큰 거예요. 물론 다이쇼 공원이라는 것은 이건 대천공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다이쇼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그 광장 문화
이 광장 문화의 확대, 이건 사실은 서구에서는 민주주의 확대 과정인데 여기서는 집단적인 동원의 그죠? 지역으로서의 공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그 친목을 도모하거나 여가를 보내도록 하는 곳.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사시에는 전체 일본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국가 시책에 적응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공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부산의 발전소인데요. 이 토성동에 있었어요. 왜 여기서 뭐 한다 그랬죠? 부산 화사가 이 전기 발전을 하는 데인데 전기를 가지고 이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일렉트릭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뭘 한다 그랬죠? 전차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한국전력 부산지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옛날에 전기발전소가 지금도 한국전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와사는 가스란 뜻이에요. 가스 발전이라는 거예요. 가스를 통해서 발전을 한다. 이런 거에서 굴뚝이 쭉 나와 있고 토성동 근처 지금도 부산전력, 한국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자, 남선전기 본사입니다. 토성동에 아까 지금 이게 한국전력 부산지사가 되는 거죠. 한국전력 부산지사가 되는 거고 토성동 남선전기 본사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조선전력관리령에 해가지고 조선전력 부산지부가 되었다가 한국전력 부산지부가 변했죠. 그래서 토성동에 지금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전차가 다 움직이고, 근데 정작 전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차는 이제 움직이잖아요. 토성동에 쭉 해가지고 1호선이 저기 온천장까지 가고 하지만은 이 모든 전기는 바로 가스 전기, 이 가스 전기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되는 겁니다. 남선전기 본사. 그래서 본래는 뭐가 되겠어요? 부산와사 본사가 되겠죠. 부산와사 본사가 남선전기 본사가 되고, 남선전기 본사가 나중에 조선전력 부산지사가 되고, 조선전력 부산지사가 한국전력 부산지사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고관 아시죠? 고관 수정동 그 근처에 있는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부산화사에서 남선전기에서 전기를 보내면은 고관에서 변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바로 전기를 못 주잖아요. 변전이란 말 알죠?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전압을 낮추고, 원래는 전압을 높여가지고 22,000볼트가 그 당시에는 22,000볼트가 제일 큰 볼트였는데 22,000볼트가 쫙 오면은 이거 변전소에서 쪼개가지고 이걸 전압을 낮춰줘야 되죠. 전압을 낮춰가지고 이건 강하게 오는 전압을 낮춰서 이거를 각 지역마다 작은 전기 덩어리를 전기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걸 변전이라고 하는데, 이 변전소가 고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관이 바로 수정동이고 그 근처에 전차 사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서면 노타리가 여기에요. 지금 여기 뭐 여러분들 많이 가봤죠? 음식점 많고. 본래 여기 전차 차고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광무교, 그죠? 광무교에서 쭉 와가지고 지금 여기 사실은 요 앞으로 해가지고 길이 있거든요. 요 길이 무슨 길이냐면 우리 동의대 오는 길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거리, 여기가 부암동 전철역이 있고, 좀 더 가면 여기 롯데백화점 여기 있죠. 자, 지금 정확하게 보면 여기 서면 노타리잖아요. 여기 롯데백화점이고, 여기가 우리가 여기 쭉 내려가면은 여기 어디냐 하면은 일로 쭉 가면은 어디냐면은 광무교, 즉 말해서 쭉 가면 황령터널 가는 길이에요. 여기를 쭉 가면 황령터널로 가는 길이에요. 네, 황령터널. 그래서 네오스파라는 데가 여기 있고, 여기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죠? 네오스파가 여기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부산철도 차량 정비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도 지금까지 거기 안 나와요. 이게
뭐 최근에 수송 뭐 무슨 정비단인가 수송 지원단인가 뭐 그런 거 하다가 최근에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역은 그대로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길도 지금 보십시오. 길도 일제시대 길이 쭉 이렇게 내려오죠. 이 부암동 전철역 해가지고 쭉 이쪽 이제 여기 지금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은 우리가 줄에 여기 은강산 기퉁이가 보이네요. 그죠? 은강산 기퉁이잖아요. 여기 좀 더 가면 우리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에요. 그죠? 여기 롯데백화점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느낌이 오죠. 요거는 뭡니까? 복개천로. 요거 복개천로라고 하면 되죠. 복개천로. 그죠? 복개천로가 어딘 줄 알죠? 복개천로.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아,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던 길이 지금도 그대로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 중에서도 주요 조선인 건물 단체인 조선인들은 너무 영세해가지고 이 참 이 많은 조선인들이 만든 건물은 백산상에도 지금 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조선인들이 만든 건 조그만 가옥이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일본 사람들 건물이 많이 남아가지고 관광 자원이 되는데 조선 사람 거는 의외로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거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걸 우리 반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구포정미소라는 게 뭐 이게 이게 낙동강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낙동강 지류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구포정미소가 이게 있어요. 구포정미소가 왜 있느냐 하면 이 김해평야가 만들어지잖아요. 김해평야가 이 낙동강이 쭉 이렇게 해서 여기 김해평야가 되고 그래서 이 구포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철도 옛날에 지금도 철도가 여기로 가잖아요. 구포역 있잖아요. 구포역이 있고 구포역에서 원래는 우리는 하단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단 쪽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부산역으로 가는 부산진역 그죠? 부산진역으로 가는 지금의 기차가 지금 기차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리고 부산역으로 가죠. 부산역으로 가는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 라인이고 이게 하단으로 가는 게 우리 그거였는데 하단으로 못 가고 그리고 또 조선 사람들 이렇게 또 연결을 하려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하단은 지금 안 됩니다만 이제 마침내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 이제 뚫리죠. 그 다음에 여기 구포에서 이제 여기 김에 있던 쌀을 실어 가지고 이걸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요렇게 부산진역 내지는 부산진역은 4, 5부두에서 부산역 쪽에서는 1부두, 1, 2부두에서 부산항 1부두, 2부두. 그 다음 부산진역에서는 옛날에는 여기 철도가 있었어요. 철도가 있어가지고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여기 영도가 있잖아요. 영도에서 배로 오면은 여기서 막바로 실어요. 영도에서 온 물자를 싣고 영도에서 온 물자를 싣고 여기서 싣고 막바로 이렇게 경부철도 타고 쭉 올라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포정미소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김해평야에 쌀을 해가지고 일본에 반출하기 쉽게 하는데 도움을 준 이런 거죠. 이 구포정미소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의대 출신의 박사를 한 선호성애 교수가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한번 이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한번 불러서 여러분들과 이 조선인들의 기업체에 대해서 내가 한번 특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하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예. 자, 다음은 부산진역인데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 하면 본래 여기가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해가 용두산공원 여기가 이제 부산부잖아요. 부산부가 있었으면 여기 영도 1934년에 영도 다리를 놨죠. 그 다음에 1936년에 서면까지 장악을 했는데 이 부산부가 1936년 서면 장악하기 전에 계속 확장을 해요.
어디로 확장하냐면 범일동 지역, 그러니까 부산진 범일동 지역이에요. 이 범일동 지역이 지금의 동구 지역이죠. 이 동구라는 지역이 점차 일본인 지역이 되면서 이 지역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부산에 기업체를 많이 만들어요. 김지태라든가 이런 분들, 김지태, 신낙균, 김지태 이런 분들이 그 근대적인 기업체 만드는데,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산업혁명의 출발점이 어디냐고, 조선인들의 산업출발 역시 이 동구에 동구 지금의 동구 범일동 지역. 그래서 한번 이 범일동 지역을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부산의 그 근대 자본주의 발전사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 높은 연구 성과가 나올 거로 예측이 됩니다. 자, 다음은 자 동네 주주장. 역시 술이죠. 조선 사람들은 역시 술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수요가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술을 많이 먹었어요. 조선 사람들 술을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조선 사람 또 그렇다 해서 일본 사람 술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 막걸리 이런 걸 많이 만들고, 또 동네에서는 전통적인 그 뭡니까 진상품이 많았잖아요. 동네 파전 뭐 이런 게. 동네 파전이 왜 유명할까요? 다 진상하고 뭐 보내고 하는데, 이 동네 지역에 파전이 유명한 것은 결국은 막걸리라든가 이런 주류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도호부니까, 도호부는 의뢰를 많이 하잖아요. 의뢰를 하는 곳은 반드시 술이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술을 많이 먹고 흥청망청한 동네가 아니고, 부 정도가 되면, 동네 부 정도가 되면은, 옛날에는 도호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의뢰라는 게, 의뢰, 유교적 의뢰 있잖아요. 향음주례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주례란 말도 쓰잖아요. 주례라는 말이 주나라 예의란 말도 있지만 술주자 예의 예자도 있습니다. 이 술로서 이 지역 사회의 유교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주례죠. 향음주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선인 수요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정미소하고, 정미소는 일본에 쌀 반출한다고 정미소. 조선 사람들의 술 문화에 으로 해서 주조장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다음은 자 마침내 끝났군요. 자, 우리 근대시설 한번 봤죠. 우리 부산에 이런 시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지적한 곳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저기 335 친구라든가 친구들 사귀는 친구들이라든가 함께 이렇게 그 지역에 가서 이 지역은 옛날에 뭐였고 지금은 뭐로 바뀌었고 이래 보면 과거와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재밌어요. 물론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로 대화하면서 왜 저렇게 바꿨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하면은 철학적인 고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와 철학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저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역사가 되고, 왜 저랬을까 하는 것은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와 철학을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부산 와사전기가 어디 있었지 하면서 찾아보면 지금 흔적도 없어. 그래서 한번 쭉 찾아보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뭐 편말이라도 하나 만들고 싶고, 그죠? 나만 알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너희들이 부산 와사전기가 어딘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1924년 당시 부산의 전차 노선도를 전체 한번 그려봅시다. 제일 잘 그리는 사람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자신 있는 분. 그러니까 전차를 한 부산 지도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제일 잘 하는 사람 제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부산부 지역에 가가지고 고갈비 사드릴게요. 뻥카는 아닙니다. 네. 자, 자신 있는 분 나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자, 경남도청이 왜 부산에 이전했을까 수업시간 설명했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뭐 사진만 보고 하니까 좀 편한 수업이 됐어요. 고민 안 하고, 그죠? 역사 철학과 고민 안 하고 하는 것도 재밌네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수고했어요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겠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니 뭐 사진 보고 쭉 보니까 부산이 좀 그려지나요? 저는 조금 그려지는데 여러분들도 잘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